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6주차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인관계 능력 6주차 1차 실수업으로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손조입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요?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팔로우십의 의미와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팀워크 촉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효과적인 팀은 팀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또 기술을 하고 또 창조적으로 운영하며 결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중심적으로 맞춤을 통해서 역할과 책임도 명료하며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각 조직 구성원의 그 강점을 잘 활용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를 달성해낼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 역량을 또 서로 공유하고 의견 불일치, 진행 중에 이런 갈등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은 서로 건설적으로 해결해내었고, 그리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 때도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폐쇄적인 것은 내가 하기 싫으면, 저 사람이 하기 싫으면, 보기 싫으면 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해낸 팀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목표 또한 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는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이 팀워크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또 장려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 그리고 회피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필수적으로 팀워크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6주차 1차 시에는 그런 팔로우십과 팀워크 촉진 방법에 이어서 리더십은 무엇이고 그런 유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손주입니다. 이번 리더십의 학습 목표는 직업생활 중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며 동기화시킬 수 있고 조직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 내용으로는 리더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리더십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지금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한산. 자, 영화 한산에서 이미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리더십 사례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학교, 교과나 어디에서나 기업에서도 그런 전략가로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자, 창의적 발상을 제시하는 리더, 팀원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는 리더, 팀원의 공을 잊지 않는 리더로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요. 자,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최고 명장이자 탁월한 전략가이며 현재까지도 존경받는 리더이죠. 자, 그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경영,
조직, 교육 현장에서 자주 인용될 만큼 강력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비전과 사명감이 있는 리더십. 나라를 위한다는, 오로지 나라를 위한다는 확고한 소명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이 전략, 전력과 조직이 모두 열세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아마 영화에서 보시고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전쟁에 그렇게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전쟁에 임했죠. 특히 1592년도에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조선군의 사기를 크게 올렸는데 여기서 리더십 포인트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비전을 이제 부하들에게 제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사명감을 고취시켜주고 지금 현재 리더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 오로지 국가와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와 믿음으로 부하들이 따라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 리더십, 거북선과 해전 전술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기존 수군 전술로는 어,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왜군을 물리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거북선을 직접 개량해서 실전에 투입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학이 날개를 펼친 진영을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모습이 일본군을 이제 포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정형화된 틀에 박힌 그런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전술 혁신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했던 거죠. 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리고 하객진 기법, 기술 혁신과 전술을 혁신적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거죠. 사실은 거북선이 없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 거북선이 없었다면 하객진 기법을 쓸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전략적 사고와 혁신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면 솔선수범과 신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솔선수범함으로써 신뢰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장군이라고 따로 대우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위험한 전선에서도 직접 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자 부패하거나 원균처럼 부패하거나 무능한 지휘관에게는 엄격했지만 공에 있는 부하에게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상을 했답니다. 자, 리더가 먼저 행동하여 신뢰와 존경을 획득했고 공정한 인사와 평가로 조직 내의 정의를 실현했던 거죠. 항상 공정한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요즘 조직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평가나 이렇게 승진을 할 때도 직원들은 항상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인지에 대한 부분에 엄청 초점을 두고 있죠. 기업에서도 요즘 많이 그런 초점을 두고 승진을 고려하고 선발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데는 아직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직원들이 불신도하고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기관리 능력과 불굴의 정신. 자, 명량해전이죠. 원균이 패전으로 조선 수군이 사실상 거의 괴멸되고 배가 13척만 남았어요. 그럴 때 이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명량해전에서 왜군이 133척의 함대를 끌고 이렇게 침투를 했는데 함대를 격파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갑니까? 자, 극단적인 위기에서도 냉정한 판단력과 결단력, 리더의 용기와 자신감이 조직의 시기와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전투력을 회복시켜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 함대를 물리친 명랑해전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윤리적 리더십과 자기 희생. 자, 개인보다 공동체 우선. 여기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아들과 가족들 모두 이렇게 에, 죽음에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 그 희생 정신. 자, 정치 모함으로 파직 투옥된 후에도 복귀 명령을 받자마자 개인 감정보다 국가를 위해 충성했으며 마지막 전투, 자신의 노량해전에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끝까지 지휘를 이어가서 조선의 수군의 승리를 이끌어냈죠. 참 이러기는 쉽지 않고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자, 리더는 끝까지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중간 관리자든 관리자든 아주 잘 그런 리더십 능력을 발휘하는 분도 있지만 먼저 그 고난은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리더와 직원들이 자꾸만 발생해서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자기 희생, 개인보다 공동체 우선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던 거죠. 자, 사사로운 감정보다 공적 책임을 우선시하였고 도덕성과 헌신을 조직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오로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앞에서 리더십 얘기했는데 비전을 제시하고 또 거북선 하객진해서 전략과 혁신, 부와 동고동락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명량해져서는 위기관리,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다음에 윤리적 헌신,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으로 했던 거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이순신 장군이 현장에서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리더라고 해서 이제 여러 리더, 훌륭한 리더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콜린 파월과 빌 게이츠,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콜린 파월은 미국 역사상의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군 합참의장으로서 예, 어, 국무장관까지 지낸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분은 실행력과 신뢰, 소통 중심의 리더십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인데요. 군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교육 분야에서도 이 콜린 파월의 사례는 리더십 사례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콜린 파월의 리더십은 파월 리더십 13원칙 이런 게 있어요. 일이 잘못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화내는 것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기회는 늘 존재한다. 자신감을 보여라. 세부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라. 조직의 사기를 높여라. 용기 있게 결단하라. 리더는 인기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리더십은 신뢰의 시작이다. 자, 믿지 못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하들의 실수를 감싸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책임, 모든 책임은 어, 리더가 책임을 감수하고 부하들의 실수를 감싸 안아야 될 때 그 조직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항상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란 13가지 원칙으로 현장 중심, 신뢰 중심, 실행 중심이라는 리더십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걸프전에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파월 독트린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걸프전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 압도적인 전력을 사용하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다국적 군도 구성하고 단기간의 집중 공격이란 단계를 거쳐서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죠. 자, 전면전 하면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외교적 해결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명확한 전쟁 목표도 설정하고,
다국적군, 단기간 집중, 공격. 그래서 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여기서 어, 콜린 파울이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어내었던 리더십을 발휘를 했는데 여기는 국제 협력과 대중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고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실용적 판단, 명확한 전략과 목표 설정, 리더십 포인트예요. 콜린 파월의 세 번째 리더십은 people first라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둔 리더십. 파월은 장병과 부하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답니다. 자, 여기에서 기업들도 기업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중심에 둔 리더십을 기업가들이 발휘를 하면 당연히 조직 구성원들은 리더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자, 사람 중심 리더십에서 포인트는 사람 중심의 조직 운영이 강한 팀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에 5차시에서 5주차에서 저희가 팀워크, 팔로우십, 네, 리더십의 팔로우십. 자,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죠. 자, 소통과 신뢰 구축이 전략보다 우선이다. 전략은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전략은 언제든지 네, 우선적으로 저기 전략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신뢰랑 소통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성공으로 거두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콜린 파울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한 리더십. 이제 우리가 침착한 리더십 하면 말이 좀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엄청 지금 보면은 걸프전에서부터 임진왜란 뭐 국내외 사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9.11 테러 해서 미국 내 정부 뭐 혼란하고 불안을 수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국제 협력 중심으로 접근하여 미국의 외교 전략을 이끌었어요. 여기에서 콜린 파월의 리더십 포인트는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전략으로 대응했답니다. 그 사실과 전략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바로 보복 조치, 이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과 전략으로 대응하여서 잘 나라의 안정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윤리와 책임의 리더십. 이라크 전쟁 초기 유엔 연설에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파월은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했고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줬지만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제 훌륭한 리더는 실수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리더의 자세가 중요한데 콜린 파월은 그런 실수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리더의 자세로 인정받은 훌륭한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 빌 게이츠는 아시죠? 빌 게이츠 뒤쪽에 있는 그 효과음에 대해서도 나온 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기업가 자선가로서 비전, 혁신, 학습, 실행 중심의 리더십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빌 게이츠 리더십은 기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조직 경영과 사회 공헌 측면에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빌 게이츠의 대표적인 리더십
핵심 원칙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자, 첫째,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리더십.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 비전을 실현을 위해 기술, 제품, 시장 전략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팀원들이 그 비전에 공감하도록 명확하게 공유하는 거죠. 자, 빌 게이츠는 모든 책상과 가정마다 컴퓨터가 놓이는 시대를 예견하면서 MS-DOS, 윈도우스 운영체제를 개발해서 개인용 컴퓨터, 그때 깜짝 놀랐죠. 퍼스널 컴퓨터, PC 시대를 열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로 보면 미래지향, 선도적 통찰, 명확한 목표. 두 번째, 혁신과 기술 중심의 창의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빌 게이츠는 기술 혁신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플랫폼 확장에 집중했는데요. 자, 윈도우에서 GUI 환경 혁신으로 대중화하고 오피스에서 생산성 소프트웨어의 표준 확립, 인터넷 시대 초기에 아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전환을 가속하고 여기서 리더십 포인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녔고 R&D와 인재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리더십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혁신, 적응력, 창의적 전략. 자, 빌 게이츠 리더십 세 번째 리더십으로는 학습 중심 리더십, 끝없는 자기 개발. 자, 빌 게이츠는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매년 띵크위크 사색 주간을 가지며 수백 편의 보고서와 기술 문서를 혼자 읽고 정리를 했고 은퇴 후에도 전 세계 의료, 기후, 교육 분야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학습하여 자선 활동을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식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 전체에도 학습 문화를 전파하며 자기계발, 지식경영, 사색과 학습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네 번째는 인재와 조직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자, 빌 게이츠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를 직접 면접하고 능력 있는 인재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했습니다. 자, A급 인재가 A급 조직을 만든다는 철학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90년대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재 선발에 리더가 직접 참여하고 인재에게 도전적 과제와 자율성을 부여할 몰입을 유도하고 뛰어난 팀워크와 성과 중심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이나 조직 구성원들이 바라는 아주 바람직한 리더십인 거죠. 인재 중심, 자율 책임, 팀워크.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익 리더십. 2000년대 이후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글로벌 보건, 빈곤, 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고 말라리아 백신을 지원하고 전염병을 대체하고 저소득 국가의 교육, 기후 프로젝트를 투자하고 팬데믹 대응을 위한 거대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자, 개인의 부와 권력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 접근하고 기업가 정신, 공공 리더십의 조화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공익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을 발휘한 빌 게이츠. 아주 훌륭한 리더이죠. 이순신 장군, 콜린 파월, 빌 게이츠 이외에도 기타 아주 많은 성공적인 리더들이 많은데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사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 분의 리더십은 현재 기업 리더십 교육과 공공 비영리 기관, 학교 어디에서나 지금 적합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 의미와 이용해서 롯데 신입사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한번 읽어 보셨을 건데 자, 롯데리아 신입사원. 자,
1, 사례 2,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 자, 기획부장 K씨, 팀장 L씨, 팀장 J씨, 팀장 P씨.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부장 K씨는 직원들 생각을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에 도전이나 반항 없이 순응하도록 요구하고, 부하 직원들은 묵묵하게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고 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L씨. 아침마다 직원 회의를 열고 그날 협의 내용에 대한 개요 자료를 부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L씨는 이러한 부하 직원들의 생각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집니다. 팀장 J씨, 스스로가 팀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이 다른 팀원들보다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팀원들이 팀의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팀장 P씨, 그동안 자신의 팀이 유지해온 업무 수행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는 팀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사실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그런 리더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원도 아까 팔로우십 때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어떤 유형이 바람직한지 또 세상의 급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유형도 아주 잘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더십이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아마 적어 보셨을 텐데, 자, 리더십은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향상에 도움도 주고 동기화도 시키고 조직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인데 최근 급변한 환경에서 함양해야 할 필수 능력이 리더십 능력이에요. 자, 과거에는 상사가 하급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그런 수직적인 형태였다면 오늘날 리더십은 상사가 하급자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동료나 상사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리더십은 필요한 거죠. 리더십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어, 누구에게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이제 각자 위치에서 각각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개인마다 별도의 주체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고 어떤 사람이 관리자인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전처럼 수평적으로 상사가 지시하면 따르는 그런 리더십인지, 아니, 그, 독재적으로, 일방적으로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리더십인지, 부하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인지, 아까 앞에서 이순신 장군, 컬린 파월,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뭐 직원과 그 상사의 그런 리더십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리더의 역할은 비전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구성원의 협력 아래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역할이 있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새로운 창조자, 상황 창조자. 여기서 이순신 거북선 제조하는 거 있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서 상황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 자, 관리자의 역할은 자원을 분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관심사는 사람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데 있고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삼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인데 리더는 무엇을 할까에 초점이 있다면 관리자는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두고 있고 관리자는 올바르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보면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올바른 일을 무엇을 할까? 올바른 일을 어떻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리더라면 관리자는 올바르게 하는 것, 어떻게 할까? 방법에 대해서 네,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밑줄 친 곳에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파트너십 유형, 그리고 변혁주의 유형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적어볼 텐데요. 자, 사례에 나왔던 거예요. 철수는 스포츠용품 제작 판매부에서 새로운 관리자로 승진했다. 그 부서는 과거 가시적인 성공을 거둬왔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의 수가 줄어들면서 최근에 판매 실적이 평균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철수는 새로운 관리자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파트너십 유형을 적용하여 그 상황에 대처하였다. 그의 부서에는 여러 판매 부서 중 가장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현재 업무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회사 내에서 최고 판매 부서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찰스는 노련한 선임 직원들이 이전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그들이 전성기에 얼마나 열성적이었으며 혁신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려고만 하고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철수는 이내 독재자 유형의 리더가 되어 직원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를 요구했으며 집단의 성공과 실패에 그들 자신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그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였다. 철수는 그의 리더십에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판매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였다. 그러자 철수 팀의 적어도 평균 이상의 수준이 되었다. 이에 철수는 변혁적 유형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가장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임 직원에게도 새로운 판매 방법을 적용하여 6개월 이내에 75% 판매 실력을 더 올리자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함으로써 철수의 부서는 회사 전체에서 판매 실적 선두권을 달리게 되었다. 직원들은 스스로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회사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자, 자, 파트너십 유형, 독재자 유형, 변혁적 유형. 자, 리더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철수의 리더십은 파트너십 유형도 발휘하고 독재자 유형도 발휘하고 변혁적 유형도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자, 직원들에게 신뢰와 충성심을 새롭게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고난을 위임함으로 해서 어, 고난과 책임을 동시에 준 것. 그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었고 또, 또 회사에서 6개월 이내에 성과, 결과 중심의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여서 성과를 창출해내었죠. 그래서 직원들이 스스로 혁신성과 창의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에 크게 하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만들어준 훌륭한 리더십인 거죠. 자, 사례에서 보았는데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위대한 리더들을 보면 또 앞에서 사례도 보았지만 어느 민족이나 훌륭한 리더를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의 자부심이고 희망이고 어, 저력이죠. 그 리더들이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통하여 스스로의 저력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유치해 보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의 나폴레옹, 미국인들은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한국인들은 세종대왕을 통하여 영혼의 순수와 접하게 되기도 하죠. 얼마 전에 한글 10월 9일 한글날 아 얼마 전이 아니네요. 내일이 10월 한글날인데 자 우리에게 영혼의 순수와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해 주신 훌륭한 세종대왕이신 거죠. 네. 나폴레옹 세계를 지배한 나폴레옹 이게 세종대왕 링컨 마틴 루터킹 목사. 자, 리더십의 어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함께 가도록 만들고 인내하고 이끌어 간다 등 리더십의 어원이 어, 함께 가고 안내하고 이끌어 간다. 자, 오늘날 통용되는 보편적 리더십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데 자, 곧 리더십의 개념이 아주 옛날부터 인간 사회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리더십의 영어 어원은 고대 영어 라단에서 나왔으며 안내하다를 의미합니다. 라틴어 둘서, 끌다. 리더는 안내자,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요.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행위.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세 번째,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네 번째,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힘. 자,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개념은 다음과 같은데요.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대한 리더의 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리더를 갖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의 오래된 고민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고민은 한중 일등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지도자, 통솔자, 군자, 선비 등의 리더 관련 용어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것. 중국의 유가, 도가, 법가, 병가 등 다양한 사상 체계들은 궁극적으로 리더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는 것에 귀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위대한 리더들이 어, 중요한 거죠. 이제 국가든 사회든 어디에서나 리더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의 발휘 구도인데요. 어, 과거에는 과거의 리더십은 어,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수직적인 리더십이라고 보면 현재는 어, 현재는 동료가 상사가 부하에게 하급자에게 또는 동료가 조직 구성원이 동료에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리더십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처럼 아주 빠르게 막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리더십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리더십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성과도 창출하고 서로가 조직과 개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십 능력, 전방위적인 능력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은 이렇게 리더에서 상사에서 하급자, 수직적에서 그러니까 약간 수평적, 전방위적인 리더십 발휘 구도를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아시고 여러분 개인 또한 별도의 그런 리더십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 리더십 향상 능력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의미와 유형 사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6주차 2차 시로 리더십 의미와 유형에 이어서 계속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